예전에는 학원이었는데 이제 46평 정도의 공실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이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네. 여기 첫 번째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입고 오시면 이제 이쪽이 라운지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네. 약간 탕비실 같은 개념입니다. 책도 전시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정수기나 뭐 커피 머신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원래 저희가 그 약간 집중 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저기 업무 공간이 오픈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만든 공간인데, 근데 이제 저 안쪽에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도 쓰고 계세요. 뭐 정수기, 커피 머신, 뭐 제빙기, 이런 작은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 뭐 저희가 뭐 무료 맥주를 제공하진 않지만 이런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네. 이제 개인 음료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마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업무하시다가 피곤하면? 실수 좀 누워 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누우시라고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공간들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좀 귀중품 같은 것들은 사물함에 넣으시라고 사물함이 있습니다. 좋네. 조금 사이즈 큽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물함보다는 그러니까요. 네, 좀 커요. 그다음 여기는 회의실. 그리고 여기는 회의실. 여기는 뭐 예약 잡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 여기는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유튜브 촬영도 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 TV도 터치되는 TV예요. 그래서 뭐 PT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뭐 외부인 만나시기에는 괜찮은 곳입니다. 그럼 이런 흡음재 작업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소리가 좀 울려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메인 업무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내점은 2개의 프라이빗 룸과 그리고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1인 데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파티션을 하지 않고 완전 개방된 느낌으로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티션을 다 올려서 약간의 그런 개인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배치도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 상태로 거의 픽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빈자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렴하네. 네. 여기다 더 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기 더 있었어요. 네. 더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네. 기존에 여기 있던 분들 더 쾌적하시라고 여기 원래 데스크 4개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뺐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고민 많이 했죠. 룸은 2개가 있는데 한 3명 정도 쓸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4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넓습니다. 네, 실제로 안에는 넓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냉난방 다 되어 있고, 사실은 쓰시는 분들 여기 지금 거의 3년째 안 나가고 계십니다. 계속 계십니다. 두 팀 다요? 네. 자리가 안 나. 네, 여기는 자리가 안 나요. 사실 여기는 한 자리가 빌 때가 가끔 있고, 웬만하면 다 차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이런 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여긴 꽉 차 있습니다. 그쵸. 저희도 다 채울 때까지 한 11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기가. 근데 한번 이제 딱 차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크게 변동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 분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만족하십니다. 형님께서? 네. 그리고 여기 장점이 네. 주차가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 주차가 사실. 자주식입니까?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는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는데 주차가 되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저런 차량용 주차 엘리베이터도 저는 랩핑을 다 새로 해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사인물 안내 문구 같은 것도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건물주가 한 명이니까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이게 그죠? 건물주가 한 명이니까. 구분상가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맞아요. 만약 구분상가면, 근데 보통 구분상가들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금이 여유가 있다 하시면 내가 총대 메고 바꾸시는 것도 좋죠, 사실은. 그러면 차를 여기서 밀어 넣고 네, 내려가서 가서 네,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이제 짐 내리고 가져오고 공실에 입점을 하면서 이런 건물의 전반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디자인들은 저희가 다 바꾸고 있어요. 건물이 좀 정리될 수 있게. 보통은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물론 건물주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잖아요. 디자인 업체 끼거나 뭐 사인 업체 끼고 뭔가 하기에는 부담이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김에 그냥 어차피 인테리어 하면서 같이 그냥 녹여가지고 사인물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원래 여기 노래방이거든요. 노래방. 여기는 원래 술집이었어요. 아, 술집. 이게 술집이 나갔죠. 나가서 이 지하 공간을 조금 전반적으로 복도부터 해서 미니 창고 들어가면서 좀 깔끔하게 꾸미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꾸몄습니다. 노랑노랑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이트로 칠하고 이제 문마다 포인트로 옐로우로 칠했는데 물론 저희가 저희 공간만 뭐 임차로 들어갔거나 구분 상가로 들어갔었다면 이렇게 다 안 칠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통 건물 전체 건물주하고 이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톤도 네, 대표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컬러 코드를 다 지정을 해서 조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죠? 이게 화면에는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아마- 육안으로 볼 때는 되게 이쁩니다. 아마 실제랑은 좀 다를 거예요, 화면은. 그래서 저희 이제 미니 창고는 여기는 이제 총 40평이고 지문으로 출입하거든요. 네, 열렸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자동 센서로 이제 불이 켜지고요. 이제 한번 불이 켜지면 한 1시간 정도 계속 켜집니다. 그 센서 한번 걸릴 때마다 계속 불이 켜지는 그런 방식이고. 되게 좋다. 네, 이제 여기도 지금 만실이거든요. 네. 여기도 자리가 없고 사실 투명한 건 여기는 이건 저희가 뭐야? 샘플룸인데 가격이래. 크기를 가늠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샘플룸인데 여기도 지금 사실은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다 차 있는 상태고요. 전시차까지 다 팔린 상황인 거네? 그렇죠. 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총 40평에 지금 40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40평 정도면 원래 지금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45칸에서 50칸 이상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이 당시에는 네. 조금 공간을 조금 넓게 좀 여유 있게 뽑자고 해서 조금 크게 구획을 했습니다. 이런 기둥을 끼고 있는 부분들은 공간들이 큼직큼직합니다. 큼직큼직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운영을 해보니까 큰 사이즈가 먼저 이제 판매가 되고요. 그 이후에 큰 사이즈를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작은 사이즈를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큰 게 비용이 조금 더 나갈 텐데 그래도 큰 걸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 생각에는 저게 공간 사이즈는 저희가 이제 S가 있고 M이 있는데 이 M 사이즈가 S의 거의 2배 정도인데 가격은 2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M 사이즈를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렴하죠. 이것도 이제 너무 뭐 예쁜데? 이거 쿠션 딱 해놨네. 네, 이것도 시중에 파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같은 깔맞춤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벽은 그냥 칠한 거죠? 벽은 원래 있던 벽 그대로 했고요. 저희가 뭐 마감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도장만 해서 색깔만 맞췄고요. 천정은 이제 다 까고 천정은 이제 노란색으로 도장을 새로 싹 다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150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여기 공사할 때는 평당 110밖에 안 들었어요. 110. 그게 이제 2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정도 비용으로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150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공간을 열어봐 드리고 싶은데 꽉 차서? 네, 다 차 있어가지고 네. 개인 공간들이라 제가 좀 열어드릴 수 없는 점 좀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 고객분이 문 앞에 오시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문을 열어드려요. 그러면은 여기 PC 앞에 서가지고 지문 등록을 저희가 원격으로 PC를 요거를 조정을 해서 지문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출입문은 이제 출입이 가능해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창고의 도어락을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화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고객분이 직접 요 뒤에 배터리 커버 열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십니다. 뭐 엄청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제습기하고 냉난방기 돌아가고 냉난방기는 뭐 상시 돌아가진 않고 엄청 춥거나 더울 때 돌아가고요. 제습기는 항상 돌아가고요. 오토로 맞춰놓고 뭐 고정으로 관리하는 것도 뭐 캡스 그리고 세스코
뭐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전기, 인터넷, 뭐 전화 회선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전기도 여기가 40평인데 전기료가 한 달에 10만 원대로 나오거든요. 되게 적게 나오죠. 그래서 왜 그렇죠? 왜냐면 전기를 잘 안 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방문 안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공간을 여기 집을 보관하더라도 잘 안 오시기 때문에 뭐 전기가 많이 들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머무르지가 않으니까. 불편한 점은 이 도어락의 배터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교체하시는 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내가 기계식 도어락을 쓰겠다 그러면은 교체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도어락을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캐비넷 스타일을 더 많이 해요. 캐비넷은 그 기계식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식 쓰게 되면 조금 신뢰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관리하시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이건 합판? 네. 이거요?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 판넬. 예, 판넬. 이건 판넬입니다. 요거는 네. 그 캡스 대원을 부르는 리모컨인데, 요거를 3초 이상 꾹 누르면 네. 이제 캡스 분들이 출동을 해주십니다. 요까지. 그래서 이 비상시에 만약에 혹시 공간에 계시다가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시면은 네. 이제 이걸로 캡스 대원을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청하신 거예요, 대표님? 이것도 저희가 캡스에다가 요청을 해서 달았죠. 캡스에 추가 서비스를 신청한 거죠. 캡스에 신청을 할 때 CCTV, 지문 등록 서비스, 그리고 요 출동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야지. 네, 그렇죠. 아직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죠. 여기는 이제 1.1인데 길이는 1.6m. 그래서 조금씩 공간 사이즈가 다릅니다. 물론 비 오는 날은 바닥이 되게 더러워지는데 평소에는 이 정도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도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스태프분이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하셔도 그렇게 뭐 바닥이 되게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어서 네, 관리하시기에는 수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저 구루마로 막 이렇게 네. 짐을 나르다 보면 이렇게 어디 긁히거나. 그럴 수는 있죠. 보시면 이게 군데군데 이런 스크래치들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데. 네,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흰색 페인트다 보니까 흰색 페인트로 유지 보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화물에 대한 도장은 되게 튼튼한 도장이에요. 분체 도장이어서 네.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느낌이 좋다. 네, 스크래치가 안 나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쵸. 이거 다 이제 방화문을 제작을 할 때 도장까지 같이 의뢰를 하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그럼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방화문 제작해서 도장하는 업체를 옮겨가지고 이제 도장도 따로 해줍니다. 보통은 이런 방화문 다 회색이죠. 구매할 때. 네. 네, 회색인데. 회색이면 좀 구릴 것 같아. 그쵸. 이런 회색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 입혔죠. 이런 것도 저희 사인물 업체에 다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트지나 뭐 아크릴 글씨나 이런 것들 다 의뢰해서 제작하고,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칸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칸마다 들어가는 이런 사인물들이 조금 수량이 많긴 해요. 만약에 100칸이다. 그럼 100개를 인쇄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괜찮은데 다른 지점은 저희가 입체 글씨로, 아크릴 글씨로 넣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 수량이 100개가 넘어가니까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내점 같은 경우에는 사인물 견적이 외부의 간판까지 다 해가지고 한 400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지점들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인물만. 뭐 외부 간판 2개, 이런 입체 글씨 붙이는 뭐 아크릴 커팅, 뭐 이런 시트지, 그리고 뭐 각종 포맥스 출력물들, 그리고 유리에 붙여지는 시트지들,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뭐 1000만 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당 비용에 그것도 다 포함입니까? 네, 포함입니다. 포함을 해서 제가 나눠보니까 한 150에서 170 사이 되더라. 근데 정말 저렴한 업체 찾으면은 안 해주겠다 보니까.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비용을 아끼겠다. 그러면 바닥 공사 따로 하시고, 도장 공사 따로 하시고, 전기 공사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있어요? 집도 우리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이거 바닥 따로 뭐 타일 따로 네. 목공 따로 뭐 이렇게 각각 불러가지고 거의 인테리어 회사 수준으로 하시네요,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다들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 거의 인테리어 업자분 느낌이네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창고는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공유 오피스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공간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창고는 정말 공간 내에 가장 빼곡하게 창고를 넣으면 되는 거라서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캐비넷형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어차피 캐비넷도 그냥 정해진 사이즈를 배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실 겁니다. 이 핵심은 임대료와 규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인트가 네. 넓을수록 한 80평 이렇게 크면은 크면 클수록 좋죠. 괜찮겠다.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근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크면 클수록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이 아니라 그냥 비례하는 곡선이더라고요. 정비례. 정비례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 그래서 이게 넓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조금 그것도 부담일 것 같고. 지금 계속 신규로 하고 있는 것도 이 정도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평수가 조금 다 달라요? 지금 신규로 하는 곳들은 평수가 다 큽니다. 남양주도 105평, 105평? 일산점도 65평, 지금 다른 지점 협의하고 있는 것도 한 60평 가까이 되고 계속 다 커지고 있어요. 그 카트를 이렇게 밀다가 문에 이렇게 스크래치 날 수 있어서 네. 스크래치 방지 차원에서 붙였는데요. 네. 사실 원래는 낮게 붙였어야 되는데 일부러 올리신 것 같은데? 요 위쪽에 뭐 이렇게 기스가 나가지고 가리느라고 위로 올렸어요. 다른 지점들은 낮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몇 년 하셨잖아요. 네. 뭐 어쨌든 뭐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미니 창고는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고객하고 뭔가 접점이 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공유 오피스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뭔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니 창고는 고객하고 이렇게 소통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분명 사업적으로 장점이지만 어떤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는 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머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니 창고는 꼭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야기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지속할 때는 물론 안정적인 수입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고객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막 많은 관계를 맺는 건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그 약간의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 사업에서 스토리는 좀 있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저는 요즘에 임대인 분들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임대인 분들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지만 공유 오피스처럼 같이 너도 사업하고 나도 사업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좀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좀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미니 창고는 좀 그런 건 없으니까 조금 건조하죠. 고객하고 만날 일 없으니까. 나 건조한 사업 좋아하는데.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미니 창고 딱입니다. 정말 건조하고 뭐랄까 고객하고 뭐 컴플레인도 뭐 크게 없고 촉촉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건조한 거 좋아해. 내가 브랜딩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면 꼭 대형 브랜드를 끼지 않고도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40평짜리 미니 창고로 시작하면서 실제 공간은 40평밖에 안 되지만 이 40평 때문에 홈페이지, 블로그, 창업에 대한 콘텐츠, 이야기, 이런 인터뷰 뭐 여러 가지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점들이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이 지점 하나에다가 완전 올인을 해서 현금 흐름을 왕창 만들어야지라는 저런 목표보다는 요거를 내가 한번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한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부업으로서 이 창고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으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좀 사업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도 저는
창고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프랜차이즈나 다른 요식업이나 다른 어떤 무인 서비스보다도 미니 창고가 어쨌든 시작할 수 있는 시설 비용이 제일 낮을 거거든요.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 제일 낮죠. 제일 낮은 거는. 근데 이제 이런 시설업 중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중에서는 미니 창고가 제일 시설 비용이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그런 발판으로서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요. 내가 또는 건물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내가 상가를 매입 예정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창고 사업을 염두를 하시고 매입하시기 전부터 기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